그리고 제가 영숙님이 그 처음 싹다구리처럼 엄청 영호 씨한테 잡돌이하고 따지고 그럴 때 그때는 영숙님이 서운해가지고 서운해서 좀 저렇게 징징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과해, 피곤해, 말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영수님 똑똑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수님 약사잖아. 약사 얼마나 똑똑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은 맥락을 보고 파악을 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단어에 집착한대요. 근데 영수님을 보면은 이런 것도 다른 건가? 왜 이렇게 일부 표현, 일부 단어에 꽂혀가지고 막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잡들이를 해? 슈퍼데이트권 데이트잖아요. 데이트인데 뭐 하나 그냥 그 표현 하나 넘어가는 법이 없어. 너무 피곤해요. 저는 오히려 뭐 영수님은 본인하고 영호 씨하고 서로 둘 다 똑같아가지고 양보하는 거 없고 져주는 거 없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영수님은 누구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영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제 생각에는 영호 씨가 영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영수님이 계속 짜증나게 구니까 영호 씨도 그렇게 져주지 않는 거죠. 영수님이 짜증나게 굴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내가 잘못된 사람, 내 생각이 이상한 거, 내 생각이 이상하고 나쁜 사람으로 영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리고 영수님이 계속 뭔가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거든요. 이미 본인이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뭐 거기에 맞는 얘기가 아니면은 자꾸 영수님은 영호 씨를 이상한 사람을 몰아가요.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영호 씨도 이제 져주지 않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같이 나오겠다, 내가 등신같이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영호 씨도 받아치다 보니까 영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처럼 나는 건데, 저는 영호 씨가 영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하거나 다른 여자분하고 얘기했다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상대방이 영숙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숙 씨가 자기 가족들을 되게 화목하다고, 내 가족의 화목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영숙님의 오늘 모습과 앞에 말했던 영숙님이 이제 나는 우리 가족의 화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고 한 거랑 이제 접목시키면은 영숙님은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돼. 이렇게 완전히 그냥 까탈스럽고 뭐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그리고 영숙님 오늘 영호씨 잡돌이 한 것도 영호씨가 자기 선택 안 하고, 내가 영호 너한테 약까지 챙겨줬는데 그 영숙님이 지금 본인이 인기녀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나처럼 인기 많은 여자가 너를 따로 약까지 챙겨주면서 해줬더니 너가 나를 선택 안 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쪼잔한 마음 때문에, 옹졸한 마음 때문에 계속 영호씨한테 사상꺾건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게 감정이 안 풀리다 보니까. 그 잠깐 동안은 삐질 수 있고 그런데 나는 솔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도 타이밍도 막 무슨 최종 선택 앞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영호씨가 그런 거였고, 영호씨도 영숙님한테 내가 뭐 영숙님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님은 이 자기의 그 쪼잔한 속 좁은 마음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까 영호씨가 오늘 말을 뭐 할 때마다 무슨 말 한마디에 자꾸 다 말꼬리 잡고 시비 걸고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감정 아직 안 풀려가지고. 근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영숙씨가 자기 가족의 화목을 받아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게 왜 더 최악이냐면은, 이런 분들 특징이 그 자기 가족들한테 공유를 해요. 상대방한테 열받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풀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영수님 같이 그 화목을 뭐 받아주네 마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 가족들로부터 경제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독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이런 것들 막 공유를 하고 막 그래. 엄청 힘들어요, 이런 분들 만나면은. 그래서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최악이라고. 코코님께서 화목의 기준이 자기 가족이지 시댁은 아닐 겁니다. 당연하죠. 시댁까지 포함해가지고 화목하겠다가 아니야. 내가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 화목한 거를, 그거를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남자, 그런 거니까 안 돼. 오늘 그 영숙씨가 상철하고 순자가 같이 이제 휴대권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 보고, 그거 본 다음에 영호씨가 혼자 있을 때, 상철이 없을 때 가서 영호씨한테 휴대권을 썼잖아요. 저는 저는 그거 어떻게 봤냐면은, 상철이가 나가는 거 보고 상철이 없으니까 영호한테 가서 썼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뭔가 영수님이 계속 착각 속에 있구나. 내가 그냥 상철이 보는 앞에서 영호한테 쓰면은 상철이 나 좋아하는데, 상철이가 나를 좋아하는데 괜히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상철이 안 볼 때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영수님 그 정도 아닌데 영수님 왜 이렇게 본인이 인기녀라고 생각하지? 영수님 상철씨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영수님이 상철이가 보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영호씨한테 약 줄 때도 그렇고 누가 막 볼까봐. 그리고 나서 영호씨한테 슈퍼데이트권 쓸 때 영호씨가 이제 뭐 고마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고마워하면은 그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고마워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만한데 영수님이 영호씨가 고맙다고 하니까 고마운 거 맞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호씨가 또 그 얘기 듣고 또 그런다 하다가 내 스타일을 이렇게 또 하면서 넘어가고. 그때부터 영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영호씨한테도 아직 감정이 화가 났던 감정이 안 풀리다 보니까 괘씸하다는 감정이 커가지고 계속 막 시비를 거는 것 같았어요. 시작부터 그냥 그때부터 넘어가는 게 없어. 그냥 영호씨가 영수님한테 이제 그러면은 뭐 영수님이 광수랑도 정리가 됐고 그리고 상철이랑도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영호씨가 영수님한테 이제 나 말고 그럼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영수님이 그렇게 된 거라면은 내가 되게 책임감을 갖고 뭐 임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영수님은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막 그렇게 영호씨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말꼬리 잡고. 그러니까 막 이게 그렇게까지 막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게 대화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이 영호씨가 그냥 하는 말에 대해서 충분히 영수님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맥락상 이해를 했을 텐데 그 이해를 했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막 거슬리는 거를 못 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호씨가 계속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영수님은 내가 마치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뭔 말인지 알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막 지적하고 말꼬리 잡고 시비 걸고 이러면은 피곤해서 못 만나고 남자분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영수님한테 막 화를 내게 되고 언성을 높이게 되고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영수님한테 그냥 못 만나겠다고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고 영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 영수님은 본인이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렇게 남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영수님이 은근히 영호씨를 막 무시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오늘 영수씨 같이 보여지는 모습도 있잖아요. 말투부터 해가지고 영수님의 표정, 뭐 영수씨의 행동, 뭐 영수님 그 눈빛 이런 것들. 영수님의 이 자체가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만 안 하면 돼. 진짜. 여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교과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눈빛과 표정, 말투 다 나와. 딱 영수님 이런 모습. 제일 싫어요. 진짜로. 남자들이. 특히 영수님 특유의 그 뉘앙스 있거든요. 되게 뭔가 약간 무시하듯이 말하면서 가르치듯이 말하면서 하는 뉘앙스 말투. 남자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 연하 같다는 말. 영호씨한테 대놓고 연하 같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완전 그냥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물론 영수님 뭐 약사 뭐 그런 거 대단하지. 근데 약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게 매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사실 여자분들 직업 많이 안 봐요. 여자분들 직업 봤으면은 옛날에 막 변리사 여자분 뭐 변호사 여자분들 다 잘 됐어야지. 남자분들 직업 많이 안 본단 말이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나이, 외모, 그리고 얼마나 또 착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 그런 걸 더 많이 보는데 영수님은 약사라는 거는 사실 남자들한테 전혀 어필도 안 되니까 영수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는 매력 어필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괜찮게 느껴져가지고 남자분이 이 여자는 연애하고 싶다 라고 느껴질 만한 장점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영수님하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 시간 아깝다, 오늘 괜히 만났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 영호씨라서가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영수씨 같은 경우는 영수씨가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꺼드럭대고 그래도 그래 얼굴값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영수님은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지. 영수님은 뭔데? 영수는 뭐 그래 잘생겼으니까 얼굴값 한다 쳐. 근데 영수님은 좀 그렇다는 거야. 솔로님께서 영수이가 영호를 나쁘게 만드는 거죠?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죠. 영숙씨는 남자를 나쁘게 만들어요. 화를 나게 만들고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예민하게 만들고. 영어도 만만치 않은 성격인데 그래도 화 안 내고 많이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나는 솔로에 나오는 직업이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남자들은 만만한 사람은 없어요. 영호씨도 지금 공기업 다니시는 분이잖아. 영호씨 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영식님, 이번에 30개 안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영식님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만만한 사람이 없지. 기억 비읍 기억님께서 이온 급행열차 대표콘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까지 막 서로 똑같이 막 양보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혼수녀 캠프 나오는 거야. 이혼수녀 캠프. 근데 이게 영호씨도 똑같이 문제가 있었어라기보다는 영수님이 상대방을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영수님한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호씨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수님이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남자를. 오늘 데이트 장소에 도착해서도 자리에 앉아서 영호씨는 이번 기수 여자분들이 정말 테토녀더라. 다들 막 쿨하시고 본인 혼자서 다 알아서 하려고 하신다. 저번에 현승영과 데이트할 때도 결제를 본인이 선택받았다고 결제를 본인이 해버리더라. 이렇게 영호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뜬금 나도 영호씨 말고 다른 남자랑 데이트할 때 내가 계산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영수님이 말하는 뉘앙스나 말하는 말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박하고 받아치듯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호씨도 당황하고 그러는 거죠. 영호씨는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번 기수 여자분들이 다 테토녀고 다들 혼자 알아서 다 잘하고 여자분들이 다 잘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기가 죽는 것 같다. 그렇게 그냥 얘기한 거였는데 영수님이 다 영호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막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받아치고 하다 보니까 영호씨가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호씨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맨 처음에 남PD님이 영숙님 면접을 볼 때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딱따구리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 왜 딱따구리 같다고 했는지 좀 이해가 가. 탁형 영호가 여자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질투심에 그러는 것 같아요. 질투심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썸 타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까지 상대방한테 피드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가르치려 들고 싸우려 들고 반박하고 따지고 이러는 거는 질투심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티를 내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영수님 같은 분하고 어떤 사람이 버티겠어요? 조금만 자기가 빈정상하거나 감정이 상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사사건건 다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고 따지고 이러는데 못 만나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영숙씨가 영호씨가 막 이렇게 명이나물이었나요? 깻잎인가? 그걸 이렇게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영수님이 영호씨가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도 안 해줘도 된다고 하면서 약간 영호씨 무한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수님이 그 말씀할 때 표정이나 말투가 되게 상대방 무한하게 만드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투하고 표정이에요. 약간 무시하듯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와 말투 표정.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줬으니까 고맙다고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최악의 선택지만 영숙씨가 오늘 골라서 본인이 얘기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영숙씨 하는 거 보면은 좋게 말할 수 있잖아. 영호씨 막 개무시하듯이 무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영호씨한테 연하 같다고 얘기하고 틈이 없어 보인다. 틈이 없어 보이는 거는 큰 단점이 된다고 또 지적하고 영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는 그게 나빠 보이고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영호씨의 관점과 기준에서는 영호씨가 지금 잘 살고 있고 공기업 다니면서 지금 많이 이뤘고 성취도 해냈기 때문에 영호씨 관점에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영수님은 자기 관점에서 영호씨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피드백을 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 참 영수님 누구와 만나도 어렵겠다는 생각 듭니다. 영호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수님은 자기가 빈정상하거나 감정이 꼬이고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거잖아요. 남자들 다 도망가요. 영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마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을 거잖아. 마음이 안 좋을 때 영호씨한테 오늘 했던 것처럼 뭔가 튀어나오겠죠. 이런 모습이. 남자들이 그런 거를 그냥 버텨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해주지 않아요. 영숙님은 연애에서 의외로 갑의 위치에서만 그간 있었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연애에서 갑의 위치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계속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이런저런 본인의 그런 단점들 때문에 헤어지고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못 고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갑의 위치에서 있었을 거라 생각은 들지 않아. 영숙씨가. 뭐 여러분들이 뭐 몇몇 분들은 약사인데 약사 여자 최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 관점이에요. 뭐 어쩌라고 비타민이나 싸게 살라나? 남자들은 여자분들 그렇게 막 능력, 직업 많이 안 따진다니까. 얼만큼 말을 다정하고 착하게 하는지 그 여자분이 외모와 나이 그리고 말을 다정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보지. 뭐 약사라고 해가지고 영숙님의 이런 성격 이런 막 딱따구리 같은 따지고 막 말꼬리 잡고 이런 거 다 이해해준다? 그런 놈이 더 이상한 놈 아닐까요? 약사라는 것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아무튼 계속 영숙씨가 영호씨한테 막 말꼬리 잡으면서 영호씨를 갈구고 그러니까
영호 씨가 그냥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영호 씨가 살짝 이제 기가 죽었어요. 이게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영호 씨가 약간 기가 죽었다기보다도 이게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이러다가 막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방송이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영호 씨도 계속 영숙 씨가 시비 거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싸울 것 같으니까 영호 씨가 좀 참는 것 같은 느낌? 영숙 씨는 그런 영호 씨한테 너는 피드백을 수용 안 하고 납득을 해야 바뀌는 사람이라고 지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피드백을 수용 안 하고 납득을 해야 바뀌는 사람이라고 지적한 거 그게 피드백을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야? 피드백을 수용 안 하는데 영호 너는 납득을 해야 바뀌는 사람이래. 그게 피드백을 수용하는 거 아니야?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자기 입맛대로 안 해준다 이 말을 그렇게 한 것 같다고요? 근데 영숙님이 뭔데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자기 입맛대로 해주길 바래. 그 영숙님이 뭔데 피드백을 해? 영숙님이 뭐 돼요? 영숙님이 뭔데 피드백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뭐 그런 영호 씨한테 영호 씨의 그런 태도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지적하고 영호 씨는 아니라고 나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또 이제 반박하고. 원래 보통은 꼬치꼬치 져주지 않고 그러면은 제가 원래 리뷰하던 대로 했을 때는 영호 씨가 되게 쪼잔하다 남자답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숙 씨가 너무 지나치고 그런 적당한 선을 모르고 끝도 없이 영호 씨를 갈구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호 씨가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더 바보 되는 거였어요. 영호 씨는 이런 영숙 씨한테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지 않았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영숙님 말에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치는 게 오히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다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식 되는 거예요. 영식. 이렇게 영숙이가 나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그냥 막 헤헤거리면서 웃고 받아주고 그러면은 그냥 영식이 되는 거예요. 영식이 보세요. 그래서 영식이가 다 받아줘가지고 영자가 영식이 좋아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숙이나 영자같이 이렇게 상대방을 개무시하고 막 하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어주면 안 돼요. 바로 받아쳐야 돼. 뭐 정색을 하든 반박을 하든 따지든 해가지고 받아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영호하고 내가 너무 비슷하다. 영호 씨가 포용하고 배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영호가 너무 나한테 안 줘준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나도 절대 영호한테 안 줘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호하고 내가 너무 비슷하다. 아니에요. 영숙님은 누굴 만나도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니까. 영숙씨가 그렇게 만들어. 상대방을 되게 옹졸하고 쪼잔하고 짜증나고 딱따구리처럼 다 따지게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 영숙씨가 너무 짜증나게 구니까 상대방도 짜증나가지고 받아치게 되고 서로 그렇게 따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영숙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숙님은 자기 성격을 알고 있으면서 왜 좋아하는 영호한테 성질대로 하는 걸까요? 저는 비비님 솔직히 이게 다 영숙님의 가족이 화목해서 그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숙님의 화목이 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오냐 뭐 괜찮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영숙님이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 지나친 화목. 그 화목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의 화목을 상대방이 받아주길 바랄 정도로 그런 화목 때문에. 그리고 화목이 나쁜 건 아니에요. 화목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다 각자의 화목이 다 달라요. 근데 영숙님의 화목은 우리 가족의 화목을 특별하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화목을 내가 만난 남자가 받아주기까지도 원해. 그런 화목은 좋은 화목이 아니죠. 왜냐면 상대방 남자 입장에서는 너네 가족의 화목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네 가족의 화목에 대해서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에서 눈물부부라고 그 눈물부부에 나오는 그 여자분이 되게 춤도 좋아하고 클럽에서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결혼한 남자분의 가족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완전 난리가 나. 텐션이 난리가 아니야. 그럼 거기에 못 맞춰. 근데 그 남자분의 화목이 여자분이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화목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고. 이혼수녀 캠프 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 화목이라는 게 가족마다 다 달라요. 화목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화목한 게 우리 가족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만나는 상대방한테는 되게 불편하고 부담되고 나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 기준을 우리 가족의 화목을 네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적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춰야죠. 상대방이 부담 느껴 하고 그런 걸 싫어하면은 우리 가족의 화목을 내가 강요하면 안 되지. 근데 영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수님이 이렇게 영호 씨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영숙 씨의 특이한 그 화목에서 오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호 씨한테 포용과 배려를 원하면서 본인은 포용과 배려를 하지 않잖아요. 영숙님 리뷰할 때마다 제가 옥순 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옥순 씨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영숙님 가족들도 물론 화목하겠지만은 영숙님보다도 옥순 씨가 한 100배는 더 화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옥순 씨가 자기 가족의 화목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나요? 내가 봤을 때는 옥순 씨가 제일 화목해 보여. 제일 화목할 것 같아. 이번에 나온 출연자들 중에서 다. 근데 옥순 씨는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 그리고 옥순 씨 보면은 항상 먼저 배려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그래요. 옥순 씨는 그게 뭐 방송이라서 연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옥순 씨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영숙님 보세요. 영숙님은 본인은 하나도 포용하고 배려하는 게 없어. 그냥 자기 감정 상하면은 사사건건 말꼬리 잡고 시비 걸고, 그래야 잡돌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그래놓고 계속 상대방이 나를 포용해주고 배려해주기 바라고 져주기 바라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지는 하는 거 없으면서 남자한테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 질색팔색합니다. 질색팔색. 요즘 남자분들이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영수님이 그 영호 씨랑 대화할 때 깔아본다고 해야 되나? 깔아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영수님 이렇게 하면서 눈도 크셔가지고 그런 표정 지을 거면은 그냥 안 만나면 돼요. 뭐하러 그런 표정 지어가지고 남자하고 감정 싸움을 해? 영수님이 뭔데? 아무튼 영수님처럼만 안 하면 됩니다. 이번에 나는 솔로 보시는 여자분들이 오늘 방송에서 나온 영수님처럼만 안 하면 돼. 그리고 이번에 슈퍼데이트 거는 제작진이 다 결제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호 씨가 이거를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거 결제하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숙 씨가 이거 슈퍼데이트 건이라 가지고 제작진이 다 해주는 거라고 그거 몰랐냐고 이렇게 하니까, 영호 씨가 원래 나는 솔로 안 봐가지고 몰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솔로 안 보고 출연한 분들도 좀 있기는 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영숙님이 안 보고 출연해서 모르나 보다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시비 걸어요. 그렇게 준비성이 없는 거냐고. 준비성이 없는 얘기가 왜 나와? 영호 씨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알고 있는 것일지 몰라도 영호 씨 입장에서는 나는 솔로를 안 보다 보니까, 보더라도 막 많이 안 보다 보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헷갈릴 수 있고. 근데 뭐 결제하는 거 당연히 나는 솔로 제작진이 슈퍼데이트 거는 결제해 주는 건데 이걸 왜 모르냐, 뭐 이렇게 준비성이 없냐,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영호 씨가 이렇게 그런 얘기 다 듣고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게 영호 씨가 오히려 참 잘 참았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히려 잘 참았다. 이번 나솔에서는 영숙이가 빌런인가요? 순자가 빌런인가요? 영숙 씨가 더 빌런. 제가 볼 때는. 순자 씨는 좀 이제 짠한 건지 있어요. 순자는 좀 짠해. 순자는 이제 오늘은 좀 짠하지 않았어요? 나 오늘은 순자님은, 물론 오늘도 순자님이 좀 별로인 모습도 있었지만은 나 좀 짠한 것도 좀 많이 있더라고. 영숙은 사람을 개무시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느낌입니다. 그 사람 봐가면서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저도 어떤 느낌인지 진짜 공감되는 게 뭐냐면은, 상철 씨한테는 또 이렇게 못해요. 오히려 본인한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영호 씨한테 유난히 이러지, 상철 씨한테 또 이렇게 못하더라고. 상철 씨한테는. 아무튼 저는 영숙님도 커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다음 주 최종 선택이잖아요. 최종 선택을 포기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영호 씨가 영숙님하고 데이트 이후에 좋아하는 감정은 맞는데 너무 부딪힌다고, 오히려 이런 감정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영호 씨가 포기를 할 것 같아요. 자기보다 많이 배운 것 같으면 엎드리는 건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영호 씨 영숙님 못지않게 공부 많이 하셨을걸? 영호 씨 공기업이잖아요. 몰라, 약사도 물론 공부를 많이 하겠지만은 공기업도 약사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기업도 대단한 건데 왜? 진월 정희님께서 나가서도 불가능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두 분이서 형커를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최종 선택을 둘이 했다 하더라도 형커는 이런 영수님 같은 성격을 이제 남자분들이 잘 안 참아요.